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가택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림과장 이성모.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남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정소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장민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미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학관광팀장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조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2번지 1호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BF 본인증, 목공 장비 구입 등 운영 준비를 마친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조 평창 치외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 48번지 1원 군우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BF 본인증, 치유 장비 구입 등 운영 준비를 마친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12조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 46번지 장암산 정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1억 5천만 원입니다. 1차 공사는 2025년 11월 말까지, 2차 공사는 2026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조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타면 회동리 1-1번지 청옥산 600마지기 1호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원입니다. 사업 면적 60헥타르로 야생화 테마 정원 조성, 체험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KTX 평창역 인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01억 원입니다. 상품 개발실, 조리교실, 전시 판매 홍보관, 강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조 군우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518건, 면적 1340헥타르의 군우림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사용료 1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6조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 면적은 총 428헥타르입니다. 산양삼 종자 종묘 지원, 생산과정 확인을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조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600만 원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 11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조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8,400만 원으로 314헥타르의 조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조 숙각구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 9,600만 원으로 총 1,653헥타르의 산림에 대한 숙각구기 사업을 산림 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800만 원으로 23명을 고용하여 조림, 풀베기, 주택 피해목 제거, 산림 경관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조 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6,3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 사업 등 총 24km를 추진하였으며 임도 관리원 5명을 고용하여 임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2조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 중 7억 3천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가에서는 주요 화단 및 가로 경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조 사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7천만 원으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준설, 외관 점검, 안전 조치 등 총 8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조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1,300만 원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임차 헬기, 무인 감시 카메라 운영 등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조 산림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및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60명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임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산림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그 강변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빈집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치유의 숲할 때 매입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집 근처거든요. 바로 뒤에. 예. 뒷마당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건물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 건물 집 제가 한 8월 정도엔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 그렇게 내비세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정비가 아니라 그 무슨 정도로 사신 건데요? 저희가 치유숲하고 목재문화 체험장을 예.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그 외지에서 오는 그 치유 지도 사람 만약에 목재 교육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이 이제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철거가 아니고 그 숙박 용도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잘못된 거죠. 아니,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 안에 쓰레기 막 들어가 있고 근데 진작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비를 못할 것 같으면 접근 못하게 무슨 뭐 접근 금지 그 우리가 흔히 폴리스 라인처럼 머리 좀 돌려놓고 하셔야지. 아니 새로 쓰실 집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 시건 장치도 하고 경고 시간 안전판- 장치도 시간 장치인데 네. 그 아니 사실 거기 외졌잖아요. 그럼 사실 아이들 탈선 장소로도 걱정되지 않으세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봐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데크로예요. 데크로에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린지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뭐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다 곰팡이에요. 데크에 데크 난간 쪽으로 다 곰팡이 폈고 데크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외에는 다 곰팡이 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크도 내지는 정자들도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마을은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거든요. 칠하고 이것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매년 그 오일스텐을 칠하고 있는데 오일스텐을 칠하기보다는 네. 이번 이제 2017년도에 네. 그 데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간이 한 8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네. 또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네. 그 바닥재는 전면 그 어느 정도 파손된 부분은 전면 그 교체를 하고 네. 그 난간재는 어느 정도 그 그라인더를 갈던가 해서 그 갈고 이제 오일스텐을 칠하던 해서 그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오일스텐 뭐 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관리 조금만 해주면 진짜 오래 쓰거든요. 근데 방치해 두면 오래 못 가요.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세요? 이런 거는 내년에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예. 행감자료 84조 좀 도와주시고요. 그 융복합 지원센터 부분인데 이게 완공은 이제 내년 6월인데 지금 시점에 그 지원센터 운영 연구 용역을 추진했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용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건립 당시에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안 두고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목적은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죠? 지금 봉화라던가 함양군의 임업진흥원에서 이제 건립한 그 사냥삼 융복합 지원센터 같은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권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가져온 거고 당초에는 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있어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운영했는데 지금 함양도 그렇고 그 약간 산림청에서 이론이라던가 이런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군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평창군에서 이제 직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당초 공모 사업하고 약간 틀려진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교육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 임업 관련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 분야가 31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치유, 휴양, 자격증 취득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용역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평창군에 맞는 맞춤형 그 교육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갖다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력이 사실 그 임업진흥원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냥삼 특구가 지금 4명에서 5명 있는데 직접 현장 나가서 배치해서 민원 처리하고 그런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처음에 당시에는 이제 목적이 다 있었고 거기서 조금 변형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할 건지 처음에 운영 당시에 지금 진행 당시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지금 교육 분야는 이제 강의실이 14평, 18평 그리고 18명, 36명을 수용할 수 있고 다목적 강당은 이제 10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장 역할도 할 계획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 평창군 실정에 맞는 그 임업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거의 그 부분은 교육 시설로 봐도 되나요? 교육 거의 다 교육 시설 플러스 홍보하고 이제 예.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같은 경매 역할도 하고 경매실. 맞습니다. 그 조리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 활용 그 강좌를 갖다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상품 개발실이 있습니다. 상품 개발실은 시제품 개발하는 데 이용할 거고 예. 그리고 또 커뮤니티실하고 온라인 강의실은 인터넷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방법을 알려주고 재배 농가에 그걸 좀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럼 조리 시설은 음식을 만드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강당에서는 강의도 하고 경매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시 공간도 있을 거고 예. 홍보관이겠네. 홍보관은 전시를 하고 예. 그러면 대상이 이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 하고 그다음에 꼭 우리 관내 사람만은 아니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이거 산양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또 가공에 판매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네.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창군이 이제 2014년도에 사냥삼 특구를 지정을 받았고 전국 최초의 뭐 지리적 표시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 함양보다는 지금 함양에서는 본인 이제 군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뭐 앞서간다 그러지만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창군 사냥삼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고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그 5년근이 2만 원의 소비자권으로 판매되는 거는 제일 고가인 것은 평창군 사냥삼입니다. 그래서 그 선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지금도 이제 그 진부에서 뭐 교육센터도 있지만 그 평창 군민을 위한 그 교육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교육생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평창 사냥삼의 가치도 높이고 뭐 퀄리티를 높여주겠다 그런 뜻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물론 우리 평창 관내 살면서 농가도 많이 교육에 참여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살면서 농가도 와서 교육을 받고 가게 네,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네.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 같아요? 전문 교육기관 지금 한국 산림 아카데미 재단이라던가 그 몇 개 그 대한민국 내 우리 나라 내 한 전문 기관이 한 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어떤 형태로 가겠다 이거보다는 그런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배워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위탁을 줄 건가요? 그러니까 위탁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창군에서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산림청이나 그 협의를 한 다음에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좀 늦은 감이 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이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변형이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발주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좀 일찍 해서 준비를 해야지 내년 6월에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임업진흥원도 다녀오고 산림청도 다녀오고 국비로 지원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어렵다는 이제 결론을 얼마 전 10월달 정도에 이제 확실히 여기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57쪽에 군유지 매입 후 미집행이 된 부분인데 이것도 그 우리 융복합 지원센터 부근에 그 토지 같은데 한 7,158평 정도를 샀잖아요. 그때 네. 사실은 산림욕장에 쓰려고 샀는데 그 산림욕장 사업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바람에 지금 이제 그냥 묵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묵이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임대는 좋네. 예. 밭 같은데. 밭이었습니다. 밭이 한 80%고 20%가 산림이기 때문에 당초 산림욕장이 아니라 산림욕장 등이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이제 융복합 지원센터 그 자리로 이제 저기 그 건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평창 역사 근처로 그렇죠. 옮겼고 지금 그 부분은 내년도 교육 실습 장소로 임산물 재배하는 실습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계획을 묻기 위해서 예. 언제까지 이렇게 묵게 될 것인가 예.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2.3헥타가 되고 연접지에 21헥타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교육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융복합지원센터가 실습과 곁들이고 그리고 지금 군유림 대부 조건에 보면 평창 관내에 이제 2년 이상 이건 검토 사항입니다. 아닐 뿐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한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을 대부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차원에서 뭐 저희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민해 봤는데 이런 일정 면적 이상을 뭐 500평이면 500평, 한번 300평이면 300평, 1년 이상 교육 과정을 받으면 이렇게 그 대여를 해주고 그 대신 이제 주소를 갖다가 옮겨야 된다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대여를 해주면서 교육 장소도 쓰고 네, 그렇습니다. 대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좀 거기서 뭘 하나 사냥사를 심어보나?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직접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평창군 그 사냥삼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그냥 이론만 하는 강사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냥 몸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임업 강연인을 그런 특구 팀장 특구 회장도 그렇고 김계남 회장 뭐 이기종 그 이사님 그런 분이 평창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면 와서 해보면 승산이 있겠다. 그런 이제 수요자를 갖다가 좀 그분들이 강사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네. 네, 그 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구나. 예, 예. 예. 지금 행감 시간이라서 사실은 좀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대안도 많이 제시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식이 너무 박식하고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예. 그 39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고 그 우리 축제가 이제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보조가 좀 나갔는데 올해는 보조 한 푼도 없이 축제를 잘 진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이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5,200만 원까지 판매도 달성을 하고 했는데 그 지원도 없이 축제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난 좀 바람직한 방법은 하긴 해요. 그렇지만 막상 또 지원이 없으니까 판매액도 조금 줄기도 하고 앞으로 이 축제 어떻게 할 거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산양삼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서로가 그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 작년까지는 이제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해 보니까 그 단골들이 생깁니다. 그 재구매 소비자층이 한 30% 40% 이분들은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축제 한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그 산양삼 특구 법인에서 홍보를 이제 문자로 보내니까 한 40% 정도 작년은 한 30% 올해는 한 40% 정도가 재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산양삼이 그만큼 이제 좋아서 선물을 하니까 좋았다는 건 반응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런 고객층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 저는 바람직한 것은 이 산양삼만이 아닌 그 저희가 한 임업인 단체 연합회가 한 15개 단체가 있는데 오미자 뭐 다래 그리고 뭐 산채 그리고 비타민 나무 뭐 많습니다. 이런 그 연합회와 그 같이 협의를 해서 산양삼도 들어오고 전체적인 임산물 축제를 한번 개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자생력을 갖추고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한 우리 회원들이 아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격려 좀 해주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잘 됐는데 그래도 지원이 없이 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산림석 축제가 임산물 축제로 이제 조금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의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양이 우리 퀄리티 산양삼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이유가 함양 산양삼 축제가 너무 크게 하고 있잖아요. 아주 크게 성대하게.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알려지기는 함양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누리듯이 우리도 우리 평창의 임산물 산양삼을 많이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는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하기가 사실 우리나라 축제가 뭐 스스로 하긴 축제가 별로 없어요. 뭐 우리 의원들 중에서 축제 전문가도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의원님들 생각도 그래요. 지원 없이는 축제가 안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무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의도대로 생각한 구상대로 임산물 축제를 하더라도 지원이 씨 그렇다고 뭐 막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세밀한 계획에 맞게 지원을 해줘서 잘 축제가 성공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생각하는 지역은 가지고 계신 데가 있나요? 축제 장소?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 평창읍에도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여기 그 치유숲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 휴양림도 있고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이 축제가 무작정 벌려서 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도 그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예, 이 지금 올해 했던 판매 행사 위주로 평창군 산양삼이 홍보가 되고 판매 행사 위주로 자립적으로 이분들이 14명이 이제 임가당 50만 원씩 출자를 해서 700만 원으로 이제
5,200만 원의 수익을 매출액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업인 단체를 만나든 간에 그분들이 자생력 있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디 장소에 저희들이 이제 지정해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 이분들 연합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 했으면 좋겠다. 장소도 의견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예. 그래도 우리 행정보다도 스스로가 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가 좋을지. 제가 이번 그 울진에 있는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그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대화 위주로 많이 가니까 아주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뭐 노무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학력도 그렇지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모 후계자 회원 중에 예 그렇습니다. 뭐 저기 세계 뭐 대학 스카이 뭐 출신도 한 뭐 몇 분 5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이 훌륭한 자원을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계자 회의를 좀 몇 번 빠졌는데 근래 와서 좋은 자원들이 많이 영입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전에 자원도 훌륭합니다. 훌륭해. 예. 뭐 이모 후계자를 비롯한 산흥사 농가들이 많이 그 전하고 좀 틀리는 것 같네요. 네,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많이 있었는데 뭐 그 문제점은 다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가 산영삼 특구도 지정이 됐고 또 산림초도도 그 지정한 거에 명성에 걸맞는 그런 생산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뭐 과장님 생각도 무조건 퍼주기 지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목적에 계획에 맞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추진해주고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좀 봐주세요. 남산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학계 보면은 송지 채취목이 2개고 일반 소나무 44개인데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 채취목 두 볼이라는 거는 이제 5년간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사된 이제 그 송진 채취목을 이제 조사한 거고요. 그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이게 두 볼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그 소나무 송진 채취목에 대한 표차를 다 일일이 해놨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서 있는 나무는 지금 두 본이지만 5년간 넘어져서 뭐 병충해목이라든가 약간 좀 그 고사한 나무가 한 55번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7번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5년 동안의 그 실적인가요? 예, 5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연수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도대체 10년 건지 5년 건지 그냥 이렇게 총계만 이렇게 해놔서 제가 알 수 없어서 이거는 질의를 한 거고요. 네. 요거를 좀 연도수를 적어놔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네. 죄송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이제 연도별로 이제 그 표찰 번호를 갖다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밖에 파악을 못하는 걸 좀 이해해 이게 주십시오. 5년 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과장님 우리 남산 하면 떠오르는 게 소나무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소나무를 아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아마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게 소나무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지금 남산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소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그 소나무에 가면은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송지 채취해갖고 그 세면으로 발라놓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아침으로 이렇게 가끔씩 거기 산에 올라가면 그때 보면 피해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떨 적에는 그냥 거꾸로 이렇게 세워놔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테이크 위에다가 머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서 그때 이거 신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피해 소나무를 봤다거나 그럴 적에
어떤 우리가 신고하나 어떤 그게 있나요? 뭐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가 숲길 지도사나 그런 복지 일자리에 하는 분들이 세 분이 같이 다닙니다. 녹색 경관 페트롤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세 분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고 태풍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피해가 많은 게 설해목 피해입니다. 날씨가 영하권 뭐 10도 이렇게 됐을 때 건설에서는 이제 나무가 아무리 눈이 쌓이더라도 피해가 없지만 오늘 같은 한 영하 2도, 3도 정도에서 습설이 올 경우에는 건설 무게보다도 이게 한 3배 정도 이게 무게가 쌓이기 때문에 많이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 실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를 이제 2016년에 했고 솔리 폭발이 나무 주사를 했는데 이게 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가슴 높이 지름 아래쪽에 소나무 이게 천공을 해서 뚫어가지고 한 3개 구멍 한 5개 정도의 약재를 주입해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아래쪽에 1년에 6개, 7개 뚫다 보니까 아래쪽에 무릎 아래쪽에 뚫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많이 목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습설이 오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무병원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실은 고소차 크레인 같은 게 올라가서 지지대를 받치고 가지를 수관 속기를 해주고 외과 수술도 해줘야 되지만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크로 주변에 쓰러진 나무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저희들이 해서 데크로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조치를 하지만 그쪽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나무는 사실 송탄목이 한 300본 정도가 남산에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약간 예산 문제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나무 피해가 솔리 혹파리가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솔리 혹파리 때문에 소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니까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소나무가 지금 전국적으로 병충해 재선병 때문에 다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심각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 피해 신고를 빨리 해주는 것도 이 소나무를 살리는 것에 하나의 큰 기본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 했을 적에도 이걸 어디다 신고하지? 왜냐면 태극일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쓰러진 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소나무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병이 들었네. 어디다 신고해야 되지? 읍사무소 아니면은 뭐 어디 산림과에다 해야 되나? 산림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숲속 안쪽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 거는 힘들지만 등산도에 어떤 표시판이라든가 뭐 무슨 병충해 병들은 나무라든가 고사목이 있으면 여기 어디에다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등산도 주변에 몇 개씩만 그렇게 세워놔도 사람들이 손쉽게 바로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니까 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거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우리 송진채집 소나무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이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나의 좀 아이들한테 좀 체험을 하게 하자 이럴 때 그때 과장님께서 숲해설가들한테 이거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치유센터 건물에서 이제 남산 산림욕정에 있는 1km 왕복되는 데크길까지 저희가 한 8억 5천만 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야지만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림문화자산이라고 이제 산림청 산하에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산림문화자산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다른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좀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 데크 공사 치유 숲길 데크 공사 1km를 완료하고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실적이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과장님이 숲해설가들하고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아이들 아니면 저기 초중고 애들하고 같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 그 프로그램은 계속 저희 숲해설가협회에서 남산을 이용해서 계속 그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그 보존 대책에 관한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어떻게든 보호가 잘 되니까 이제 그 지정을 이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정도 네.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또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좋은 이게 약간 하나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숲체험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셔서 이거를 운영하시고 또 그러면 아이들이라든가 초중고 아이들이 소나무에 대한 어떤 애칭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전국에 그 송탄목입니다. 송진 채취목 분포가 제일 많은 데가 인천 광화 보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평창 남산입니다. 전국에 한 46개소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 가치가 높고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말씀에 이제 100% 공감하고 계속 그 프로그램은 계속 돌리고 있지만 그 생태적으로 송진 채취목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가지고 그 다른 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스토리텔링 영역도 이제 필요하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홍보라던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석유 대체 자원으로 한 4명 정도가 이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여기 송진 채취에 참여했던 분들은 일제 뭐 강제징용에서도 뭐 제외시켜줬다 이런 뭐 고증을 들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좀 높은 이제 곳이기 때문에 보존과 그리고 프로그램 활용해서 훼손을 하지 않고 그 보존 대책도 같이 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말에 공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육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체험하는 게 어떠니까 너무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담당자분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뭐 같이 그 협력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 프로그램을 세워서 정말 우리 남산의 소나무만큼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하고 같이 거기 체험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가 되면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의원님처럼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한 번 본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을 봤어요. 저 앞에 이창현 의원님이 브로어를 가지고 거기 다 매일 매일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 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또 우리 행정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해서 그 남산의 소나무를 한번 살려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내용을 좀 벗어나서 조금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군유지 매입 미비행 사업과 연결돼 있는 산양섬 윤고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대상지가 평창역 그 터널을 빠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터널을 안 빠지려면은 앞쪽으로 해서 한참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 700~800m를 돌아가야 돼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돌아 올라가는 길도 도로로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좋은 말씀이신데 진입로가 한 800에서 한 1km로 네, 됩니다. 길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철도공단 강원 본부하고 네. 평창역 KTX 역사에서 지금 사진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바로 됩니다. 그 터널 2개 사이가 있습니다. 네. 철로하고 일반 도로 그 사이 터널 사이에 네. 거기 비탈 사면 그 데크로만 조성을 하면 한 40m만 조성을 하면 그게 바로 150m, 100m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 도보로 가는 사람들의 얘기고 예, 예. 역에 온 사람들이 가는 거고 만약에 큰 차가 이동할 경우에는 그 터널을 굴다리를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그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가서 네. 터널 길을 재니까 5m입니다. 5m. 높이가 5m고 폭이 7.2m입니다. 보도까지 해서 7.2m이기 때문에 그 대형 버스 높이가 네. 알아보니까 3.9m입니다. 그래서 교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예,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역에 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뭐 데크길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했습니다.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이 지름길로 가지 않고 뭐 역사를 쭉 돌아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그게 전부 다 그게 이제 비법정 도로로 돼 있어요. 보니까 도로로 안 돼 있어요. 전부 예, 다 그냥 맞습니다. 전으로 예. 돼 있습니다. 보니까 임도 들어가 있고. 네네. 그래서 혹시나 그 길은 연결되어 맞기 때문에 그것도 길이 우리가 융복합 산업센터로 가는 길일 수도 뭐 여러 가지 A, B, C, D가 있다면은 세 번째 길을 할지도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차량이 글로 이동할 경우에 대비한 뭐 폭은 맞는지 그리고 뭐 도로 상태는 괜찮은지에 대한까지도 이것도 하나의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좋은 의견 이게, 제가 예. 검토해보고 그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평창 역사하고 진부 역사 저희들이 이제 숲길 타당성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네. 와서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이제 관광이 아니라 체험하고 뭐 그런 이용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 계획한테. 네. 그래서 저희가 진부 역사 이제 둘레길 한 8km를 저희가 숲길 타당성 네. 이제 그 조사까지 받았고 네. 평창 역사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6km 정도 둘레길을 조성해서 이분들이 와서 산양삼 홍보관이나 융복합센터를 한번 보고 체험을 하고 한번 숲길로 갔다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둘레길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관광까지 하고 있는 너무지무길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물 건너편에 어렵고 있죠. 저희들은 거기서 한 바퀴 돌고 순환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의 길은 사방이 열려 있어야 좋다라는 개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뭐 여쭤볼게요. 청옥산 은하수 관광 산악관광인데요. 올해 꽃 잘 피었나요, 과장님? 올해는 잘 피어서 6월 16일자로 이제 관광객이 한 2천 명 정도 온 것. 지금 뭐 하루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워낙 우리가 자주 가지 못했어요. 사실 좀 죄송스럽게도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죠? 잠깐만 설명 주시죠. 지금은 이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이제 포커스가 지방 정원은 이제 예정지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정지 지정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면 다른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수월하게 하는데 지금 원래는 내일 이제 그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계획인데 그 말씀을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공간 구성에 대한 시설이 어디까지 완료가 되는지 이제 그거입니다. 뭐 법리적인 어떤 이행 절차가 아니 아니라 시설 그래서 제가 네. 시설은 그래서 그 내년 4월 정도에 실착공이고 아직까지는 그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 중에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야생화 심어놓은 거는 그냥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임의로 이제 그냥 하고 심어놓은 있고요. 거죠. 네 꽃을 그렇습니다. 피기 위해서. 네. 제가 전에 한번 그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적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그 원래 그 성마령이라는 것은 정선으로 넘어가는 데가 성마령이 있어요. 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정선 넘어가는 터널이 제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연결된 청옥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별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평창은 그렇게 육성을 못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그 관광을 좋아하시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박 관광지 성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육성을 못 하고 있는 건 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제가 그때 1년 전인가 하면 제가 그 과장님 건의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한 관광객을 어차피 손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객을 끌어내고 마케팅을 하려면은 거기에 그 정상에다가 그 600마지기를 한 방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고 밤에는 끄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그 생화면을 영상. 예. 이제 영상을 관광 사이트든 평창 홈페이지든 뭐 우리 관광 포털 사이트든 간에 올려서 평창 그럼 열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런 모델 사업을 일본에서 어디 지역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일본 그 지역을 내가 검색해 열으면은 그 지역에 지금 눈이 오는지 눈이 화면이 보여요. 그 지역에 꽃이 피었는지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사람이 많이 오는지
멀리서 짓기 때문에 초상권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창군에 하나의 샘플링 한다 그러면은 마케팅으로 이런 것을 청옥산 600마지도 하나 장착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네,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라 한번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1차 사업이 이제 그 지방 정원 조성이지만 거기에 이제 2차 사업도 지금 지역 맞춤형 지역 맞춤 수요 사업이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예산이 그게 한 5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올해 사실 신청했는데 좀 탈락이 됐지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쉽게 얘기하고 있다면 어렵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산불 감시 때문에 산악 사진을 카메라를 열어놓고서 계속 산불 감시하잖아요, 그죠? 수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도 하는데 청옥산 600마지기 하나에 사계절을 영상으로 못 담아내는가?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넣어서 보자는 게 아니고요, 실시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이제 화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CCTV로 네. 저희가 테마 이제 정원이 3개 테마가 있습니다. 네. 테마별로 한 2개 정도 설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정도 가격하는 것도 알아보고 계속 물론 그거를 사이트에 넣어가지고 그 사이트 용량이 커야 될 거예요. 접속자가 많고 많이 보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 같은 사이트 용량이 커야 되긴 맞는데 내 보기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평창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600마지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 캠핑 원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열어서 볼 겁니다. 예, 그러면 확실히 더 선택하기에 더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살림과라 할지라도 관광을 염두에 둔 어차피 산악 관광이니까 산악 관광이라 한다면은 뭔가 관광의 요소도 좀 나름대로 좀 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일환으로 한번 시범 사업도 좋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기 팀장님하고 이제 직원하고 고민해 본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네. 저희가 조성을 다 해놓고 네. 그냥 어떤 뭐 사진 콘테스트라던가 이런 이제 상금이나 상품을 걸어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거기 청옥산 은하수 하면 그 아마추어가 찍은 미리내 그 은하수가 아주 멋지게 아주 그렇죠. 저기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를 생각했었는데 의원님 영상으로도 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도 네. 있어요. 좀 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천차만하게 구입을 해서 해놨어요. 겨울철에 한 번은 밑한 청옥산에 올라가서 천체변형으로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뿌렸을 경우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래서 한번 거기 가볼까라는 고객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객층들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청옥산은 정말로 별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는 얘기가 그 검색어에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죠. 관광 차원에서 그런 역할도 좀 고민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뭐 113페이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재 체험장이 지금 내년 5월달, 6월달에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 운영을 하실 텐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건축은 지금 거진 93% 정도 이상 돼서 완료됐고 주차장만 하면 거진 이제 완료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내부 뭐 집짓기라던가 뭐 기계 대피라던가 이런 걸 시설물을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를 내년 상반기에 좀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세운 다음에 그 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억 5천이 아니고 1억 5천인가요? 잠깐만 제가 3억입니다. 예. 3억 그렇죠. 5천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제가 그 지난번에 다른 목재 체험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와서 그쪽에도 좀 다양하게 시설도 좀 둘러보기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도 좀 보기도 했고 전체적인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자산 취득하고 물품 취득비 요거 3억 5천 빼면 한 1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뭐 이제 일회 추경에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5월, 6월 달에 시범 운영할 때는 누가 운영을 하죠? 목재 교육 전문가가 지금 그 목재문화진흥회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데 산립정산학 기관인데 그 협회하고 이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비용 시범- 안 받고 시범적으로 치유지도 저기 목재 교육 전문가가 와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5월 달, 6월 달은 그분들이 시범 운영할 때는 무료로 해주시네. 무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회 추경에 하려면 일회 추경이 5월 달 빨라야 5월 달 늦으면 6월 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일 시키고 나중에 돈 주네. 저는 보통 한 3월 정도, 4월 정도는 이제 일회 추경을 생각했는데 좀 저희가 일회 추경이 5월 말쯤 아닌가요? 5월 달이잖아요. 아닌가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도 도에서 일회 추경 끝난 이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계약은 하고 나중에 돈 주는 방안도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갔다 온 데하고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긴 한데 그쪽은 예산이 한 7억 이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한 1억 5천에 인건비가 뭐 조금 더 서인다고 해서 뭐 얼마인지 제가 뭐 계산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의원님이 다녀오신 데가 이제 대전 국제문화 체험장인데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예.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됐고 그 일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7억이 들어가지만 이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자를 보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해는 이제 좀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제 1억 5천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시범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되면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 사실 제가 시설들 직접 찾아가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다녀오신 거 제가 알고 있고 치유의 숲도 예전에 23년도였던가요? 미리 아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갔다 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오는 이유가 단순하잖아요. 전처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23년도에 갔다 오셔서 보고 오셨고 요번에 또 갔다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전 같은 게 명소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평창도 명소를 만들어야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제가 갔을 때도 아이들 또 장애인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의 차이가 있고 여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영월 정선에서도 올 겁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운영이나 프로그램들은 그럼 지금 계약을 치유의 숲에 대해서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입찰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는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는 네. 목재 교육 전문가 이제 네. 목재문화진흥회하고 협업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재 체험장이니까 목재 관련된 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지만 사람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전국에 목재문화 체험장이 한 52개가 있는데 목재문화진흥회하고 이제 사전 협의를 하면서 공방을 설치해서 일반 다른 이제 체험 말고 프로급에 대한 뭐 서각 전문가라든가 목공예 전문가라든가 소목수 과정 이런 어느 정도 프로 정도 있는 분들을 한번 일할 수 있는 공간, 직접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방에서 작품을 만들면 바로 이제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방을 저희들이 2시를 갖다 운영할 특화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네. 사업 개요에도 보면 공방 2개가 설치되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23년도 행감 때도 아마 소수 뭐 이제 취미 생활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지금 이 공방은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아니면은 프로그램 진행이에요? 이제 처음 당초 설계 컨셉은 신인 작가, 네. 프로도 프로지만 어느 정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이 이제 너무 2실이 사실 너무 이제 좁아서 지금은 건축을 변경해서 한 실로 이제 만들었고 거기서 작품 구상하고 그런 아이디어 짜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목재 가공실이 따로 있습니다. 가공하는 건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사전에 한번 모집 공고를 해서 여기에 공방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한번 대화를 하면서 좀 나중에 선발을 이런 수가 많으면 이제 공정한 이제 절차에서 선발하겠지만 그분들과 미리 한번 대화를 하면서 뭐 잘 좀 운영토록 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사용하는 공방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지금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자격 요건 서각 네, 전문가라든가 네, 그런 네. 전문가가 있지만 공개 모집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갖다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공방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제 뭐 아시겠지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개인 공방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제가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공방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모집 공고를 해서 공방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이제 운영 그렇죠. 이제 방안을 찾을 과장님 계획이고요. 말씀처럼 예. 공방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지. 예.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벌써 본인이 들어가서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 또 접촉한 적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카더라 유수가 됐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예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걸으면서 이제 몸이 힐링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잖아요. 7개의 지금 프로그램을 예전에 용역을 줘서 지금 네. 했습니다. 예. 아, 그거는 프로그램은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줬던 건 다 마무리가 한 2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전 목재 체험장하고 치유에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도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뭐 시설 관리원부터 해서 뭐 유지 관리하는 인원들부터 해서 청소원까지 해서 한 12명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한 2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무 인원은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은 아. 7명. 아니 목재문화체험장만. 치유예수. 치유스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만 이제 치유지도사 1급 1명, 네. 2급 2명, 이제 3명 정도고요. 아, 나머지는 삼척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이제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예, 예. 삼척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네네. 7명에서 한 9명 정도를 지금 그거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시설 관리 하시는 같습니다. 분들, 관리하고 네. 프로그램 진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목재 체험장도 그렇고 치유숲도 그렇고 사실은
뭐 유치부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노람들 일원이잖아요. 어쨌든 그 유치 자체가 저기 네. 우리가 뭐 다른 부서에서 관광지 만들겠다라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 대전 같은 데도 보면은 외부 강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외부 강사들 많이 초빙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왔고 설명도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해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평창읍이 아니라 평창군 명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제 그 벤치마킹 다녀오셨지만 이 목재문화 체험장하고 산림 치유의 숲은 이게 산림 공익 시설입니다. 네.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거나 이런 거 한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주민 체험거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2027년에 청옥산 이제 지방 정원이 이제 조성돼서 이제 입장객이 들어올 때 같이 패키지 상품으로 엮여서 휴양림하고 같이 그리고 노람들도 같이 갈 계획에서 이제 하는 거지 이게 네. 수익을 내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 나중에 이제 600마지기하고 연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창 특히 평창읍 같은 경우는 방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또 미탄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리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꼭 기억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단지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입장료는 다 무료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익 사업하기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한다고 그 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체험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비는 뭐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 군민이나 뭐 이런 할인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무료 입장은 아니고 이제 네네네. 그 치유수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온열 치료실, 명상실, 그 네. 다도 다리실이 있습니다. 네네. 이용료가 저희들 한 10,000원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일반인들은 5,000원, 청소년은 이제 4,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 군민은 이제 그 50% 할인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 하여튼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군민 할인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할인해 주신다고 하면 조례 지금 이제 그 저기 의회에 이제 예. 좀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 생각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네. 산림과장으로서 예. 두루 살펴야 되는데 잘 못 챙긴 점 죄송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안전국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환경과,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